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어제 장중에 가상자산 거래소 유동성 위기 얘기가 계속 네. 돌았어요. 근데 이제 일어나 보니까 결국 FTX가 바이낸스에 피인수된다. 네. 제가 자료를 이제 자정 전에 보내드리는데 비트코인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네. 사실 좀 준비한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다 터졌어요. 새벽에 다. 모든 이슈들이 다 터져버려가지고 코인 시장이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이제 보시면은 이제 상위 쪽인데 비트코인이 제가 어제 이제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이제 코인당 대략적으로 이제 불로 달러로 환산하면 19,700, 600불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18,000 중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완전히 폭포수처럼 내려 앉은 꼴이 지금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개량 모델 비트코인을 준비했어요. 원래 오랜만에 좀 준비하려고 해서 유동성이 끝판왕이기 때문에 왜 코인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지 어쨌든 사건은 다 터졌고요. 이슈는 다 터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릴 텐데 PPT 자료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지금 다음 한번 볼게요. 다음 보면은 바로 FTX 파산설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이제 그 중국계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인물이 FTX 거래소를 저격한 발언들을 핵심적으로 하면서 어제부터 사실은 코인 시장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코인이 2만 1,000불까지 올라갔다가 2만 불이 깨졌던 원인이 바로 바이낸스 CEO의 전날의 이 멘션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이낸스가 세계 1위 거래소고요. 세계 2위가 FTX 거래소입니다. 이따가 제 CEO들 인물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원래 그 바이낸스 CEO와 FTX CEO가 서로 사이가 좋았던 사이였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초창기 때 코인 시장 초창기 때 붐을 일으킬 때 서로 의기투합했던 뭐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지금 좌측에 보신 바이낸스 CEO가 바로 중국계 인물이죠. 이 인물이 FTX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표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 FTX에 대해서 이제 발행한 토큰 FTT를 뭔가 우리가 인수할 때 뭔가 문제가 발생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이 바이낸스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 리서치를 한 결과 FTX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은행으로 보면은 이제 지급 준비율이 좀 뭔가 많이 모자란 듯한 모습들.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거 바이낸스가 FTX 쪽을 조금 뭔가 우리가 합병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조금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 그러면서 바이낸스가 원래 기존의 FTT라는 그 FTX에서 발행한 이 코인 토큰을 받았는데 그 토큰을 그냥 청산할 거다. 헐값에 청산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비트코인이 2만 불이 붕괴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중요하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면은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바로 여기 보시면 좌측 인물이 바이낸스 CEO고 우측이 FTX 인물입니다. CEO입니다. 네. 둘이서 사이 좋았어요. 코인 하게 생겼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나 모르겠는데요. 예. 있어요. 그 살짝 천재끼의 천재과들의. 그 이더리움의 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만든 창시자처럼 예. 약간. 예. 우리는 좀 제도권처럼 생겼고. 예. 근데 이제 좀 부럽네요. 그래도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다음에 이렇게 태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그냥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CEO가 뭐 이슈는 터졌기 때문에 사실 그게 지금 분석을 의미가 없는데 FTX 관계사의 알라메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코인의 전반적인 뭐 알트코인까지 포함한 알라메다라는 그런 투자 자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안에서도 FTX의 그 자회사인 알라메다라는 이 투자 자문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라메다라는 곳이 146억 달러 정도의 이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74억 달러가 락업 물량, 묶여져 있는 부채가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부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락업 물량이 이게 누군가가 받아줘야지만 이게 풀릴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도 안 받으면은 물량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우리나라 주식으로 따지면 하한가도 막 거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추정에 따른 너무 많은 그 락업 물량이 많으니까 좀 위험도가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가 FTX가 이제 미국 쪽의 인물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FTX가 세계 2위 거래소거든요. 물론 1위 바이낸스가 너무나 더 점유율이 높아요. 예, 9배 정도, 8배에서 9배 정도 차이 나는데 중간 선거 이번에 후원금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중간 선거라든지 이제 기부금들이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로비가 이 FTX에서 정치 후원금이 이번에 집계한 결과 총 3위권에 나와 있는데 대략 한 4천만 달러를 지불했다. 근데 이제 부채가 있는 락업 물량이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현금을 어디서 구해왔길래 4천만 달러를 정치 자금으로 후원을 했냐, 이거에 대해서 바이낸스 CEO가 의구심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낸스와 FTX가 좀 갈등, 뭔가 대립의 각도를 보이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위축됐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새벽 1시, 2시에 터진 겁니다. 뱅크런으로. 예. 이게 왜 뱅크런이 나왔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그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계속 뭐 뱅크런을 계속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트위터를 통해서 통상 멘션을 통해서 CEO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FTX에서 뱅크런을 못하게 잠가 놓을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뒤에는 또 멘션할 때 아니다. 정상적으로 추금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에서는 지금 우리가 오류 때문에 FTX 토큰 관련된 부분들 추금하기가 좀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한 새벽 3시 넘어서 갑자기 이제 코인 시장이 급락이 나왔죠. 이게 뭐냐면 이제 큰 고래들이 순간적으로 이탈이 나온 겁니다. 네. 너무나 왔다 갔다 하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던진 거죠, 물량을. 네. 이게 이제 숏을 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고 결국 뭐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예.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급락이 나왔다. 예.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네. 예, 제가 좀 야. 쉽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좀 이 정도까지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보면서 야, 바야흐로 구조조정의 시대구나. 비슷하게 보시면 좋죠. 이걸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이더리움 체인에서 계속해서 자금 인출이 일어나니까 이른바 자금 인출, 요즘 중국 런도 하지만 이더리움 런을 하면서 아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 네. FTX 같은 대형 거래소조차도 유동성 고갈로 어려움을 겪을 정도면 크립토 전반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가 보다라고 시장은 인식을 하면서 코인 시장도 급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이제 유동성이 끝판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삐뚤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보신 락업 물량이 결국 유동성이 뭔가 자꾸 이제 뭔가 타이트하게 지워지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 받아줘야 돼, 못 받아주니까 락업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잡히니까 이거를 통상 코인에서는 부채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 대비해서 부채가 너무 많으면은 네. 그 은행은 파산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굳이 그 은행을 인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형 은행사들이든지. 예. 그렇게 좀 쉽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크립토 시장에만 머물 이슈인지 아니면 우리 자본시장 전반의 유동성 관련한 뉴스로 악영향을 미칠 건지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시장 분위기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 뉴스가 좀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장이 어제 1% 좀 넘게 이제 상승 마감했지만 미선물이 조금 순간적으로 빠졌던 요인들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이제 벌어진 일 때문에 순식간에 좀 떨어졌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뉴스를 보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래도 특히 미국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만약 이런 뉴스가 딱 이전에 한번 제가 9월달에 급락 한번 나왔을 때, 그 금요일처럼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엄청나게 급락이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미국은 막 나스닥 마이너스 3%, 4% 급락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양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 이게 계속해서 가속화되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머니플로우죠. 비트코인 ETF의 머니플로우인데 보시면 20년도에 굉장히 핫했을 때는 기관의 그런 머니플로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곡선이 쫙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머니플로우가 어떻죠?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개인들끼리만 지금 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비트코인 시장이. 예.
그러니까 누군가 큰 손이 지금 뭔가 아까 뭐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 안에도 큰 손들이 있겠죠. 개인 큰 손들이 있겠지만은 그걸 제외하고는 그냥 개인들의 일방적인 서로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관들이 딱 들어와 줘야지만 비트코인 ETF 쪽에다가 펀드 자금들이 집행이 돼야지만 팍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은 뭐 이따가 모델 한번 보여드리면서 아마 비트코인도 하방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상방도 제한적인 이런 모습들이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모델을 네. 비트코인 본다고 뭐 바로 말씀을 해주셨죠? 보셔야죠. 예. 저희 9개의 모델을 9시간마다 돌려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시장, 이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비트코인의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간 타이밍 모델입니다. 2주차는 방향 강도가 50이고 3주차도 방향 강도가 50인데 패닉 강도는 없네요. 네. 일단은 뭐 반영 변경이 잡혔었던 이번 주 2주차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잖아요. 좀 많이 빠졌죠. 거의 2만 1,000불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하락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반영 변경이 있으니까 다음 주는 반등. 그래서 빠르게 결론에 도달할게요. 11월 달 전반적인 시장은 코인 시장은 계단식 하락 가능성이 나왔다. 근데 오늘 좀 많이 급락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전날에 제가 준비한 자료였는데 계단식 하락, 그러니까 하락 나다 받는다, 하락 나다 받는다 이렇게 좀 봤는데 이미 일단 팍 쳤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이번 주는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다음 주 반등 나왔지만은 재차 다시 한번 하락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신저가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왜 코인을 얘기했느냐? 바로 최근에 네오위즈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그 P2E 게임즈 삼총사들이 막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좀 아쉽네요, 다음 날. 근데 이미 결과가 벌어져가지고 오늘 좀 얻어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전날에 준비한 자료라서 좀 아쉽지만 제가 하루 전날에 할 걸 이거를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좀 보시고 오히려 저는 P2E 게임주들이 죽는다면 오히려 NC소프트 같은 정통 게임주들의 쇼커버가 상당히 기대된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려 대표적으로 NC소프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제가 봐도 속도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부터 조정이 좀 나올 겁니다. 이 조정이 나올 때 전통 게임주들의 쇼커버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아마 이 반등이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올 때 이런 NC소프트 또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쪽이 랠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네이버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바로 쫓아갈자리는 아닙니다. NHN도 어제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탐방을 또 다녀왔습니다. 불빛이 환하더라고요. 무료 공개 방송 오늘 하시죠? 네, 오늘 무료 방송하고요. 너튜브에다가 MBN골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조금 못다한 이야기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장 끝나고 뵙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